안녕하세요. HLB가 에보트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에보트는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일까? 에보트의 2020년 순매출은 346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무려 42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에보트는 42조 원의 순매출 중 얼마를 순이익으로 남길까? 에보트의 순이익은 44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무려 5조 원입니다. 에보트는 42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5조 원의 순이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매출의 10%를 순이익으로 가져가는 회사죠. 순이익 5조 원이면 HLB 시가총액 3조 원보다 큽니다. 이렇게 거대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건데 HLB의 영업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할 때는 하네요. 문득 저 에보트가 내가 아는 그 에보트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만 같은 다른 회사일 수도 있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에보트의 자회사로 HLB와 계약한 회사 이름이 나옵니다. 스커버러는 영국 잉글랜드의 도시입니다. 2011년 기준으로 인구는 6만 명밖에 안 되죠. 영국은 사실 4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쪽 하늘색의 잉글랜드, 위쪽 분홍색의 스코틀랜드, 가운데 노란색의 웨일즈, 마지막 초록색의 북아일랜드죠. 저기 연한갈색의 아일랜드는 완전 다른 나라입니다. 영국이 아닙니다.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각각 수도가 따로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영국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잉글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잉글랜드가 곧 영국 아니었나? 라고 하면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조금 섭섭해 하겠죠. 아무튼 잉글랜드의 수도는 런던입니다. 그리고 잉글랜드가 곧 영국이 아니듯 다른 국가들도 저마다 수도가 있습니다. 영국은 4개의 국가가 합쳐져 있기 때문이죠. 4개의 도시가 합쳐진 게 아니라 4개의 국가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수도가 존재하는 것이죠. 스코틀랜드의 수도는 에든버러입니다. 에든버러는 영국에서 런던 다음으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도시입니다. 해마다 1300만 명이 찾는 관광도시라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금융업도 상당합니다. 에든버러의 금융업은 영국 내에서는 2번째, 유럽에서는 6번째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의 주요 산업은 관광업과 금융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든버러는 영국에서 런던 다음으로 소득이 높은 경제도시라고 합니다. 에든버러의 관광지를 벗어나 일반 주택가를 걷다 보면 포르쉐나 페라리 같은 고급차들이 차고에 즐비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에든버러 도시의 인구의 43%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웨일즈의 수도는 카디프입니다. 웨일즈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북아일랜드의 수도는 벨파스트입니다. 총 정리하겠습니다. 영국은 4개의 국가가 합쳐져 있습니다. 각각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입니다. 이 중 잉글랜드의 도시가 바로 스커버러입니다. 즉 HLB가 계약한 상대방은 아마도 영국 잉글랜드의 도시 스커버러에 적을 두고 있는 에보트의 자회사일 겁니다. 계약금 총액은 95억 원입니다. 얼마 전 항서제약으로부터 수령한 로열티도 94억 원이었는데 비슷한 금액입니다. 뭘 팔았길래 에보트로부터 95억 원이나 받았는가? HLB가 판매한 제품은 면봉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면봉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면봉이 항서제약 로열티랑 맞먹습니다. 갑자기 글로벌 항암제 회사에서 글로벌 면봉 회사가 된 것 같은데 HLB는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금액도 비슷하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면봉이라고 말한 건데 있어 보이게 말하면 검체 채취용 면봉이라고 합니다. 뉴스 기사에서 사용한 용어는 더 어렵습니다. 비강용 검체 도구라고 하죠. 처음 비강용 검체 도구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뭐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면봉이라는 걸 알면 단박에 이해가 되죠. 비강용 검체 도구란 한마디로 코 찌르는 면봉을 뜻합니다. 혹시나 스테럴이라는 단어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살균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멸균한 면봉이라는 의미죠.
비강이란 코에서 뇌까지 이어지는 사이에 빈 공간을 말합니다. 폭행이나 사고로 코를 다쳤을 때 비강이 붓거나 출혈로 비강이 막히게 되면 고음을 올릴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가수들이 코 수술을 받을 때 목소리가 바뀔 것을 우려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강은 가창시 비성을 쓸 때 중요하다고 합니다. 면봉으로 여기 비강을 찌를 때 이 면봉을 비강용 검체 도구라고 합니다. 코 안쪽은 말랑말랑하고 촉촉한 조직인 점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막에서는 점액이 분비되죠. 점액이 적절하게 분비되어 점막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코로 흡입된 공기의 불순물과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생활환경이 건조하고 미세먼지가 많으면 점막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코 점막이 메마르면 바이러스 침투가 쉬워져서 코감기, 비염, 축농증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해 점막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코 안쪽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라는 뜻입니다. 생리식염수를 꾸준히 사용하면 비염 증상을 반으로 줄인다는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코 안쪽에는 미세한 솜털인 섬모도 있습니다. 빗자루 역할을 하는 섬모도 이물질을 밖으로 걸러냅니다. 코 안쪽은 항상 축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런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 코 건조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코 안이 건조해지면 코 안이 바짝 말라서 딱지가 많이 생기고 코가 막힐 수 있습니다. 코 안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주 코를 후비다가 자극을 주게 되어 코 안의 점막이 헐고 얇아져서 코피가 나기도 합니다. 코 안이 막혀서 코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코가 막힌다면 지금 내 코가 건조한 게 아닐까 의심해 봐야 합니다. 커피는 탈수 기능이 있는데요. 저는 기분 탓인가 커피를 많이 마신 날은 코가 건조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는 의도적으로 물도 많이 마시려고 하죠. 코 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물을 많이 마셔서 코 안쪽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샤워를 하면 코 안이 촉촉해지는 것 같습니다. 코 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은 건조해서 불편한 것 말고도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내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 안을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물을 마시거나 생리식염수로 세척하거나 저처럼 샤워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가 합쳐진 나라입니다. 비강용 검체 도구는 검체 채취용 면봉이고 쉽게 말해 면봉입니다. HLB가 에보트에게 판매한 면봉의 계약금 총액은 95억 원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